안녕하세요, 수민 씨.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일기장 읽고서 이 부마 민주항쟁에 좀 관심이 생겨서 제가 탐방 요청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옆에 학생은 수민 씨 이야기 듣고 오늘 부막길 탐방한다 그랬더니 관심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이번에 부마민주항쟁 탐방길 같이 하게 된 김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요? 네, 어려운 건 아니고 아주 쉬운 건데 간단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부마항쟁이 시작된 곳은? 교수님 그 정도야. 저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 부산대학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이 표지석 본 적 있어요? 아까 지나올 때는 무심코 지나치느라 몰랐어요. 시연 이야기 한번 읽어볼래요? 유신철폐, 독재 타도, 민주주의 신새벽 여기서 시작하다. 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당시에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시위를 전개한 걸 기념해서 20주년 기념일 날 세운 비석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부산대 말고도 시위를 전개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위가 전개된 건 부산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 9월 17일 날 부산공업대에서 원래 시위가 계획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9월 18일 날 항내에서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다시 시내로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전개하려고 했는데 아마 누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하던 학생을 학과 교수 2명이 데리고 김해에 있는 모 사찰로 데리고 가서 이 시위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실패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항쟁이 좀 한 달 먼저 일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좀 유신 독재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불만이 많았죠. 그러면은 부산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넓은 부산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뭔가 가장 먼저 시위가 일어났던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우리 거기를 한번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위가 처음 일어난 장소를 한번 가볼까요? 아니 여기는 그냥 강의실 같은데요? 예, 원래 시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강의실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직접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강당 앞에 가서 오늘 드디어 피 흘려 투쟁할 때가 왔다. 같이 나와서 우리 싸우자. 16일 오전 9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학생이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 유인물을 보니까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는 전단지가 전달이 된 거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청년들이요, 지금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라고 시작하는 아주 긴 문장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가지의 패전개혁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잘못된 정치에 대한 우리의 주장 같은 거, 7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유신 독재를 철폐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성장 정책을 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분배도 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학교니까 당시에 대학에도 정보기관이나 경찰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사찰을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집회라든지 결사라든지 이런 자유를 달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처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7가지로 주장을 요약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보고 이제 그 전까지 이렇게 쌓여왔던 것들을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적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와, 그냥 평범한 강의실 같은데. 와.
학생들한테 이렇게 배포한 선언문에는 아마 당시 박정희 정권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열거해 두고 특히나 유신헌법에 대한 철폐라고 하는 제목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 보면 당시의 문제들을 굉장히 적확하게 쓰고 그걸 학생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걸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함부로 할 수 없죠. 뭐 혹시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막걸리 보안법이요? 그 막걸리를 단속을 하는 거예요? 뭐 술 단속도 있겠지만 술자리에 가서 혹시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주위에 있던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그래서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걸 그래서 막걸리 보안법이라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야, 지금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우리 시은 학생도 술자리에서 교수님 욕한 적 있지 않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니까. 여튼 여기서 그런 선언문을 학생들에게 주고 그 중에서 학생들도 이렇게 동화가 된 학생들은 이제 시위를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른 건물이나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같이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목이 제가 읽어본 일기장에도 상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대목을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10월 16일 데모다. 도서관에 겨우 자리 잡고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일어섰다. 도서관 앞 잔디에 벌써 많은 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독재 타도, 언론 자유, 유신 철폐, 학원 자유. 그러나 교문을 향하는 순간 어느새 진압대가 교문을 막아서고 있는 게 아닌가. 방독 마스크를 끼고 방패를 들고 그들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려 했다. 다른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간 게 사대보고 교문이다. 네, 여기가 사대부고 자리고 아마 이 앞쪽이 아마 담벼락이 있었던 데인 것 같아요. 당시 학내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기 때문에 학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교내로 들어오고 초리탄이 터지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은 콧물, 눈물 쏙 빼면서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정문이 정경대에 의해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대부고의 담벼락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던 거죠. 아니 학교 앞에 이렇게 경찰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정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혹시 정치 경찰인가요? 지금은 자주 볼 수 없는데 이전에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경찰을 전투경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정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경찰이라는 게 시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시민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경찰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상만 해도 좀 약간 끔찍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전투경찰을 자주 보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담벼락을 넘든 새로운 문을 통해서 나가든 모두 시위를 밖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투쟁 의지가 진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유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담벼락을 넘고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거리도 다르게 보이는 것 같고 그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담벼락을 넘은 학생들이 4명씩, 5명씩 스크럼을 짜고 동네 경찰서까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 장면도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내로 이제 가서 시민들과 함께 유신 철폐를 외치는 그런 시위를 전개하려고 했던 건 아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 거리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예, 그럼 그쪽으로 가시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디선가 재빠르게 소식이 들려왔다. 2시까지 부산역으로 가고 사람이 없으면 시청으로 라는 소식. 부산역에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기에 시청 앞에 내렸다. 역시 어느새 소문을 듣고 달려왔는지 무장 전경들이 가득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전경들 때문에 2시에는 안 되겠고 3시에 부영극장 앞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시를 위해서 시내로 오는 과정에 부산역이나 시청 앞에는 이미 전경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 부영극장 앞, 여기 부산극장도 있고 극장가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와서 시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험하기는 하죠. 근데 잘 알다시피 극장가인데다가 시내 중심가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기도 용이하고 또 혹시 전경이 쫓길 때는 골목골목들이 있기 때문에 피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서 이 지역을 아마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44년 전이면은 지금처럼 막 SNS가 활발하지도 않을 텐데 이제 시민분들은 영문도 모른 채로 그냥 학생분들이 와서 전경한테 쫓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싫어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수민 씨한테 줬던 일기장에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읽어봤더니 오히려 시민들이 학생들에게 마실 물을 주기도 하고 좀 숨겨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철탄 가스를 막 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장사도 못하고 이랬어요. 왜? 가스가 다 들어오니까. 그럼 학생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열로 들어와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주방으로 가면 도라무가 있어요. 그럼 거기 물이 꽉 담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눈을 씻는 거다, 거기서. 이 눈이 따가보면 눈을 못 뜨니까. 그래가 이제 들어오면 경찰들이고 군인들 들어오면 없다고 아무도. 그 우리도 문을 닫아보는 거야. 그때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위를 같이 했어요. 봉화사태 때. 애들이 이제 데모를 하고 막 저걸 하니까 국민들도 따라서 지 자식이 저걸 하니까 따라서 봉을 했어요. 그러면은 막 그 매운 최루탄 가루를 맞고 있을 때 이제 와가지고 시민분들의 도움으로 얼굴도 씻어내고 냉수도 이제 마셨을 걸 생각하니까 시민분들도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요. 평생의 아가 생명의 은인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렇죠. 당시 1977년부터 시작된 부가가치세 때문에 시민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이쁘게 하고 어디 가노? 아, 지혜 친구 만나러 갑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십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세금 때문에 장사도 못 해먹겠다. 그 뭐시고 그 부가가치세인가 그런 게 생겨가지고 물가가 10%나 올랐다 아이가. 그리고 79년에 오일 쇼크 때문에 석유를 많이 수입하지 못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과정에 지식인이나 일반 학생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유신체제나 이런 독재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시민들이 다 불만이 있었네요. 그죠? (10월 17일) 수요일 맑음. 당분간 휴업. (10월 17일) 부산대학교. 라고 써놓은 커다란 간판이 길 한복판에 가로도여 있었다. 친구들과 부영극장 맞은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개만 만났다. 온 거리가 대학생들로 꽉 차 있었다. 그러나 전경들도 부영극장을 에워싸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여간 남포동 전체 공기가
눈을 감고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초긴장 상태로 팽팽했다. 바로 이곳이 중요한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여기요? 아니 여기는 경찰서인데 여기가 지금 광복동의 완전 중심지잖아요. 그럼 44년 전에 또 여기가 경찰서였나요? 이제 예전에도 여기가 경찰서였고 당시에는 남포 파출소였습니다. 뭐 여기도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던 한 곳이고 뭐 퇴근하는 시민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어울려서 시위를 전개했고 경찰들은 바로 시위에 참여했다는 또는 시위대와 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잡아들이고 했죠. 아니 그러면은 항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막 잡혀갔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설마요. 그래도 약간 잡혀갔을 때 아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했으면 금방 풀려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상황들이 상식적이면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시위대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시위에 참여한 걸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믿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잡혀가게 되면 이렇게 구금이 됐을 텐데 항쟁에 참여를 해서 구금이 돼도 힘든 상황인데 나는 하지 않았는데 잡혀가면 이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자신의 이 결백을 증명해서 훈방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형을 받고 그 과정에서 고문까지 당해서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그 잡혀가신 분들 중에 뭐 몇 분은 나도 모르게 구호를 외쳤다던가 이런 식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었나요? 의심받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친구하고 생일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고 나왔다가 잡혀간 경우도 있었으니까 뭐 아마 이제 시위대와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게 한 덩어리로 있다 보니까 그런 예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영광 라이터 하는 데는 라이터 만드는 내가 금형 기술이 좋았거든. 그래, 거기서 금형을 하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시작하가 술 한잔하고 남포동 파출소 앞에 나오는데 갑자기 뭐 데모하고 있는 거야. 와, 정말로 와 데모하러 가고 그거 보는데 20, 30명 그대로 막 포위망 쳐가지고 그냥 그들 찾아다시고 그때부터 두드려 맞기 시작했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부산 시민들 다 내보내고 객기에서 오는 사람, 대구, 거제, 창원, 요래 세 사람, 황창문, 그다음 내 황상윤, 옥상열이 제일 깨끗한 사람가 고문을 시키는데 말도 안 해. 그래 옥상열이는 나는 모르는데 언제 두드려 패니까 저 사람이 시켜야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가 피해자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치 전쟁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전쟁이었겠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노력했을 테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30년쯤 되니까 자다가 형님 식당에서 딱 꿇어앉아가 비는 거야 내한테. 형님 미안합니다. 니 잘했는가? 형님 아닙니다. 내가 형님만 안 물고 가서 형님 고생 덜 할 낀데 형님을 내가 진짜 지로 내 고문 이것도 못 이기가 형님을 집어 여십니다. 진짜 아프긴 많이 아파요. 아픈데 그래 그나마 좀 그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은 치유가 안 되나 그래서. 여기 학교 학생들은 공부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주변이 다 너무 화풀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자리가 혹시 44년 전에도 학교였나요? 그랬으면은 뭔가 시위대도 쉽게 휩쓸렸을 것 같은데. 네, 44년 전에도 학교였고 지금은 동주 여고인데 당시에는 동주 여상이었어요. 안타까운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 동주 여상 야간부 2학년이었던 17살 서혜인 양이 늦게 야간부니까 늦게 9시 50분쯤 귀가하는 과정에 혈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죠. 집에 가는 길에요? 엄청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흰 보따리를 덮지 않았는데 얼굴이 전부 다 파디비졌어. 연중에 이제 보니까 막
이 파편을 맞으니 꼼보가 되고. 파편을? 예, 파편을 바로 맞았어. 이래 나니까네. 이 하기가 일로 들어가니까 뭐 스물수나 뭐 약을 이거 위에 덮지 않았지. 그 우리 성사람 그 덮어가 있겠니 그거 그 미션 거. 네, 당시 혜인양은 눈과 귀 그리고 이마가 찢어져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요. 퇴원하고도 계속해서 기우증이 많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아픈 상태로 계셨고 계속해서 몸속에서 체류탄의 파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39살의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럼 보상은요? 이게 부마항쟁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명확한데 이게 뭐 보상이라도 좀 주셔야 물론 그렇다고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시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억울하죠. 당시에도 혜인양이 어떤 상태로 어느 병원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아무도 책임을 안 졌던 거죠. 근데 다행히 2018년에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피해자에 대한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서혜인양 같은 경우 이름이 좀 독특해서 관련되는 이름과 관련되는 상황들을 다 조사를 했고 뭐 비슷한 이름들도 다 조사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관련자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됐죠. 물론 돌아가신 분한테 그런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당시 그 때문에 한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조금의 한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네요. 지가 고생을 하고 갔는데 그렇게 잘하게 가버리니까 서름도 많고 듣고 말해봐야 누가 들어주나. 내 동생 반찬해 준다고 다니면서 욕보고 보고 싶고 말도 못하지. 살아있으면 호강을 시켜줄 낀데 나중에 만나서 딱 이야기하자. 엄마가. 유신의 전이다답게 힘차게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유신헌장 발표 7주년 기념일이란다. 그런 오늘 우린 남포동에서 유신철폐를 외치며 다녔다. 이 무슨 인연이냐. 오늘 우리가 부마항쟁의 시작과 확산을 음악길 탐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요. 우리 교수님의 추천으로 부산대 참여자 이제 최진아님의 일기를 읽었던 게 시작이었는데 읽으면서도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전경들의 행동들이 너무 비인간적이기도 해서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직접 걸으면서 들어봤더니 참 그 참담한 현실을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색달랐던 게 저는 4.19나 아니면 광주 민주항쟁 같은 거를 교과서로만 배웠어가지고 잘 모르고 뭔가 피부로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오늘 탐방길을 걸으면서 제가 되게 일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이렇게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어가지고 색다르고 조금 더 뜨거운 감정이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부마의 물결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뭐 말에서도 나와 있듯이 마산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산에서의 이야기도 궁금한데 혹시 마산에 있었던 항쟁도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건가요? 아,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마산의 거리를 걸으면서 듣는 게 어떨까요?
네, 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마산에서 탐방을 안내해 줄 선생님을 한 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마의 흐름을 따라서 1979년 마산으로 한번 향해 볼까요? 그럼 참고로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당시 부산일보 마산 지국에 있었던 김채경 기자님이 쓰신 글이 이게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979년 10월 18일 의거의 도시 마산에서 학생 데모가 일어났다. 19년 전 3.15 부정선거를 규탄했던 민주의 횃불이 또다시 항도 마산에서 올랐다. 이 마산은 좀 부산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시은 씨는 여기 마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마산은 부산보다 조금 더 거친 느낌? 왠지 여기 사시는 분들은 성격도 좀 더 시원시원하실 것 같고 근데 부산이랑 비슷한 항구 도시여가지고 공통점도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마산은 항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부산, 마산이 가깝다고 해도 열기가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만나뵐 교수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을 공부하고 있는 교사 차형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실제 부마 민주항쟁 순서에 따라서 부산에서 마산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은 44년 전 오늘은 10월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부산에서 항쟁이 있는 다음 날인 17일 경남대학교의 월영지 그리고 도서관 곳곳에는 유신 정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담은 경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빠르네요. 그때는 그렇게 연락이 막 원활할 때도 아닌데 부산대가 있었던 그 다음 날에 바로 경남대에서 항쟁이 일어난 거네요. 혹시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던 건가요? 역시 부산에서 오신 티가 나네요. 유신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마산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미 경남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마산에서는 10월 22일을 항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내가 이거 적어 왔는데 야, 그날 내는 방송반 들어가가 마이크 잡고 전원문 읽으면서 분위기 싹 띄울 테니까 너희가 애들 전동해라. 알겠다. 너희들 진짜로 계약했나? 갔다 가다가 너희 진짜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나? 마, 내는 됐다. 하지만 부산에서 먼저 항쟁이 시작되었고 이 소식을 듣고 마산에서도 바로 항쟁이 시작된 거죠. 10월 17일 저녁에 경남대학교의 월영지 곳곳에는 10여 장 정도의 유신 정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담은 경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7일 오후에는 당시 경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정인권을 중심으로 무리가 형성되어 마산 항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 저희가 또 이 항쟁의 흐름을 따라왔으니까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그럼 가보시죠. 부산에서 공부를 잘 하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부산에선 교문을 벗어난 학생들이 어디에 모였나요? 처음에는 원래 시청이랑 부산역 앞에서 모이려고 했는데 거기 이미 전경이 깔린 상태여서 남포동 부영극장 앞에서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산에선 바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내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뭔가 상징적인 곳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960년 3월 15일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탑인데요. 혹시 3.15 부정선거 들어보셨나요? 저 들어봤던 것 같아요. 1960년 3월 15일에는 제4대 대통령과 5대 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부통령으로는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의 반발에 일어난 3.15 의거는 전국적 시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적 시위는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3.15 의거가 결국 4.19 혁명의 시작점이 되었던 거네요. 저는 4.19만 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퀴즈를 좋아하실까요? 3.15 의거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데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3.15 의거 당시 마산 시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 무엇인지 아실까요?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그 체류탄을 맞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건 맞을까요? 정답. 김주열 열사 사망 사건? 네, 맞습니다. 1960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28일 동안 희생되었던 김주열 학생이 마산의 중앙부두에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마산에서는 2차 의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분께서 고등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시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1차 의거에서는 부정선거 무효를 주장했지만 2차 의거에서는 이승만 정권 퇴진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주화를 상징하는 3.15 의거탑으로 저희를 데려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다시 부마민주항쟁 당시로 돌아와서 고 김택용 기자의 글을 통해서 당시 3.15 의거탑 사항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경찰은 3.15 의거탑의 10여 명의 기동대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었다. 데모 학생들은 19년 전 3.15 의거가 일어났을 때 자유당의 사주를 받은 경찰이 무차별 난사하여 당시 데모대에 앞장섰다가 총 맞아 김용실 군이 목숨을 잃었던 모학교 담벼에는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학생들은 어떻게든 학생들이 모이기로 약속한 의거탑까지는 밀고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스크럼을 짜고 경찰 저지선을 밀어붙였다. 부산에서 부막길을 걸으면서 억울하게 구금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들었어요. 근데 설마 마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마산에선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김효영 씨가 시위 현장에 있었다란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체포되어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돌멩이 던졌나 이러면 뭐 아닙니다. 그냥 구경삼아 봤다가 돌멩이 던진 것도 없고. 중학생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했죠. 예. 또한 당시 경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최갑순, 옥정혜 씨는 여성으로서 모진 고문을 겪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부산 남포동에서는 이 시민들이 좀 합세하면서 시위의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이 마산 분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마산에서도 경남대에서 시작된 시위가 시내 쪽으로 이동하면서 시민들이 같이 합세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시위의 규모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산 각계청 시민 있죠. 기청 시민 있죠. 마산 수출적 보면 수천 노동자들 그 거리에 그래도 그 가로도 2차선 그때 좁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마산이 전부 다 그냥 멸치 바다 사람 바다가 돼버리고요. 이 틈이 없는 거야. 틈이 없어. 우리도 시위대를 따라서 한번 시내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가시죠. 너무하다. 경찰은 이미 의거탑을 에워싸고 있어 전체 학생들을 집결하기가 어렵게 되자 일단 포기하고 남성동 파출소를 점거하기 위해 서성동 분수 로터리를 돌아 나갔다. 이때 데모 학생 수는 700여 명. 이곳은 남성 119 안전센터인데요. 과거 남성 파출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은 시위대와 경찰이 아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장소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경찰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력 진압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뭐 10대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 직장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거잖아요. 끔찍한데요? 기자님의 글을 살펴보면 이곳에서의 치열한 공방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 경찰서는 마산에서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무장한 경찰 기동대가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위대는 2번에 걸쳐서 점거를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마산항쟁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체루탄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3.15 의거 때는 구두 닦기였던 오성원 군이 이곳에서 총에 맞아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최루탄을 발사한 거면 이제 시민분들도 더 막 거세게 일어났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좀 물러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경 오동동 다리 밑에서는 미처 빼지 못한 경찰 트럭 한 대를 시민들이 밀어서 트럭이 밑으로 떨어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곧장 양덕파출소를 급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파출소를 급습했다는 게 그 경찰서를 그냥 부수고 들어갔다는 건가요? 보통은 급습한다는 건 시설물을 부수거나 경찰서를 점거하는 것인데 양덕파출소에서는 당시 걸려있던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내어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신 정권에 대한 마산 시민들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좀 단면적인 행태네요. 아니 여기도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요? 여기는 어디려나? 18일 밤 시위대의 흔적을 쫓아왔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하하, 설마 또 퀴즈인가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뭔가 그때 당시에 정권에 대한 반발이 심했으니까 여기는 그 정치인들이 살던 집 같은 곳 아닐까요? 비슷합니다. 하하,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집이 아니라면 사무실 아니었을까요? 정답입니다. 뭐예요? 제가 거의 다 맞췄는데. 당시 시위가 거세지자 누군가 공화당사로 가자고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경남 제1지구당이 있는 용마맨션으로 시위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럼 이곳도 파출소처럼 무사하지는 못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용마맨션 2층에 위치한 민주공화당 경남 제1지구당으로 들어가서 걸려있던 현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민들이 여당이었던 공화당 정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설마요? 설마 부산에 이어서 마산에서도 비극이 일어났나요? 네, 일단 장소를 이동해서 한 번 더 알아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예전에 세안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어서 이곳을 세안자동차 앞길이라고 부르는데요. 고 유치준 씨의 주검이 발견된 곳입니다. 여기서요?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아닌가요? 18일 시위에 휩쓸려 사망하신 뒤 19일 새벽 이곳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아, 너무 충격적인데요.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유치준 씨의 부인이 아침 출근길에 이곳을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돌아가셨을 거라고도 상상 못했을 텐데 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 중에 사람이 안 들어서 난 새들 사람을 기다렸거든. 기다리다가 그래도 사람이 안 들어서 날이 그러고 샜다 아닙니까? 그렇게 나는 이제 또 일하러 가야 되는 기라. 그래갖고 뭐 설마 일이 됐다는 걸 모르고 이제 내가 일하러 가는데 일이 이제 내가 양덕 쪽으로 가야지 뭐 우리 집에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저께 덮은치로 이제 오른쪽에 있었는 게 예, 오른쪽으로 있고 나는 왼쪽에 앉아 있었으니까 모르지. 왼쪽, 오른쪽에는 사람이 이제 누워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게 해갖고 나는 왼쪽으로 탔으니까 못 봤지요. 그러면 항쟁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유가족분들께 바로 전달이 됐나요? 15일이 지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5일이면 보름이 지나서요? 주민등록증이 도시락 통 안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연락이 늦어진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누가 주민등록증을 도시락통 안에 넣나요? 이거는 뭔가 수습할 시간이 필요했지 않나 싶은데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시신을 안 매장했고 검사에게는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했다고 허위로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진 씨의 죽음이 인정받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오랜 시간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얼마나 오래 걸렸죠? 1년? 2년? 그래도 이게 중대한 사안이니까 항쟁 끝나고 바로 인정을 받진 않았을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과 4년 전이죠. 2019년 사망이 인정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정부 쪽에서 인정을 안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40년이면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텐데. 아니 남의 집 가장을, 남편을, 또 아버지를 동의도 없이 묻어버리다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생사도 모른 채로 보름을 그냥 보낸 거잖아요. 아내분께서는 직장 동료가 어젯밤 시위에 누가 돌아가셨다더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남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아이고 언제나 대모 나도 살때면은 그 사람이 하나 죽어갖고 어저께 덕분에 드릴 하는데 그때서 내가 일시 분위기라. 그래서 시신을 인도받은 뒤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바로 화장을 해버린 거죠. 화장이요? 근데 화장을 하면 부검하기도 힘들고 증거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겹쳐져서 죽음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 전에 정부에서는 정부 조사위원 구성을 제가 쭉 봤는데 이거는 기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역시나 조사 보고서 결과가 나오는데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였다. 제가 부산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실조사위원회가 아니고 진실은폐위원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까만 밤에 경찰의 습격으로 앞에 선 사람들이 습격당했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다. 이런 증언은 다 있어요. 그때 습격을 당해서. 그러다 이 사람이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가 한참 뒤에 죽었어요. 거기서 구토를 하고 피를 흘리고 한참 쭈그리 앉아 있고 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서가 가려고 한참 하다가 그 바로 건너편에 이발사가 창문으로 다 봤다는 거지. 그 거리가 6, 7m밖에 안 되는데 바로 앞에서. 시위 과정이 아니고 시위 진압하는 측에서 진압 과정에서 공격을 당한 게 맞아요. 시민이 시민끼리 공격할 일이 없지.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각하께서 계시는 한 자유민주주의는 회복이 안 된다. 대통령각하가 계시는 한 유신체제는 계속된다. 유신체제가 계속되는 한 공방전이 벌어진다. 공방전이 벌어지는 한 막대한 희생자가 난다. 각하,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붐악길을 걸어본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44여 년 전에 저의 또래였던 여학생의 일기를 읽었던 게 시작인데 그 발걸음이 부산에서 마산으로 이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마 항쟁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한 획을 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어요.
저는 뭔가 공부를 했다는 기분보다는 진짜 과거의 어떤 시간으로 초대를 받아서 잠시 다녀온 기분이 들었었고요. 사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게 당연시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당연하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도심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수십 년 전 민주화를 외친 함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뒤를 돌아보시죠. 이것은 부마민주항쟁 20주년 조형 기념물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그냥 보니까 붉은 무늬도 보이고 이렇게 손의 모습이 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붉은 무늬는 암흑과 혼돈을 의미하고요. 한 손은 나를, 다른 한 손은 당신을 의미합니다. 풀이하자면 나와 너가 힘을 합쳐 이 암흑과 혼돈을 이겨내야 된다는 뜻인데요. 부마민주항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연대의 가치를 표현하는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 저희가 알아야 될 진실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암흑 속에 덮여있는 진실들을 꺼내기 위해서 이 암흑들을 좀 이렇게 걷어내자라는 의미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마민주항쟁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입니다. 부마민주항쟁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가치는 80년 강주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빠른 시간에 대규모로 이어진 항쟁이라 진상을 규명하는 일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외쳤던 민주주의 가치를 기억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